오른쪽도 뽕밭, 가로수도 뽕. 우와, 전부 다 누에 농장, 오디 농장, 누에 판매장. 대단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전북특별자치도 잠사곤충 사업장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양잠 농민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의뢰받아가지고 현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유유마을이라고 부안에 엄청나게 큰 누에 단지가 있습니다. 뽕밭이 정말 많고 크기도 어마어마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가로수가 뽕잎으로 되어 있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길 가도 뽕, 저길 가도 뽕, 모든 곳이 다 뽕나무로 되어 있어서 제 입장에선 행복한 곳인데요. 오늘 강연하는 내용을 한번 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대표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이주환이라고 하고요. 발표 내용은 뭐 심각하거나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왜 양잠을 하게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현재 경상북도 성주에서 누에를 키우고 있고요.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라는 곳에서 누에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학사, 석사까지 하고 귀농 창업을 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누에의 유전학하고 분자생물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까 우리 장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3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전자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전자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누에를 연구 소재로 해서 어떤 제품을 실용화하는 그런 연구들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석사로는 쉽지 않은데 2가지 논문을 썼고, 이제 저는 새꼬치의 그 케로티노이드 물질에 대한, 항산화 물질에 대한 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면서 2가지 논문을 썼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를 하고 진흥청에 가면 7급 공무원으로 누에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고 시험만 잘 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귀농을 해서 창업을 했냐면,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40년 동안 누에를 가르치면서 수천 명의 학생을 배출했는데 그 중에서 귀농 창업한 학생이 저밖에 없답니다.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이. 전부 다 이제 누에의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자로서의 길을 간 거죠. 근데 제가 왜 이걸 했냐면, 제가 석사 생활을 할 때 선생님과 함께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잠업 100년사라고 해서 우리나라 잠업 100년의 역사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이 책을 제가 쓰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6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국에 있는 양잠 농가가 1000호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듣기로는 올해 기준으로 300호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흥청에 가서 이렇게 좋아하고 재미있는 누에를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실제로 농민이 없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은 현장이구나. 농업을 하면서 연구까지 하겠다, 이런 큰 꿈을 안고 귀농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처음에 교수님뿐만 아니라 뭐 공무원분들, 양잠 이렇게 조합장님들, 과장님들 많이 찾아뵀었습니다. 전무님들, 이사님들. 양잠은 전업농이 불가능하니까 다른 걸 하면서 네가 좋아하는 누에를 키워라. 누에는 부수적인 농사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왜 누에는 전업농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렇게 자꾸 누에를 낮게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변에 그런 조언들이 하도 많으니까 표고버섯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표고버섯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이제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버섯도 제가 맛있어하고 잘 먹었기 때문에 버섯을 선택했고, 2번째는 버섯을 키우면 실내에 비닐하우스 그 시스템 안에서
양잠으로 넘어가기에 굉장히 용이한 시설이었습니다. 버섯을 키우다 원하면 언제든지 누에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표고버섯을 시작했고, 보시면 상당한 노력으로 저는 모든 버섯을 화고로 만들어서 키로당 3만 원, 5만 원에만 계속 팔았습니다. 비싸게. 그런데 한 2년,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냐? 우리나라에는 사실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표고버섯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배울 수 있는 어떤 연구소나 학교나 전문적인 지식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30년 동안 표고버섯을 키우면서 내가 가진 노하우를 가르쳐 줄 뿐이지 이걸 밑단계부터 모든 지식과 정보를 공부해서 버섯을 키우시는 분도 없고, 제가 이걸 하는 게 너무 무의미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석사 졸업하면서부터 애완동물처럼 1년에 한 번씩 누에 키워야 되잖아요. 교수님한테 누에를 제가 연구했던 품종들을 분양받아서 방안캔에서 누에를 매년 조금씩 키웠어요. 저희 외삼촌께서 소를 키우시는데 뽕잎을 먹여서 소를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뽕잎을 따와서 키웠었고, 표고버섯을 하는 동안에도 매년 누에를 키웠었습니다. 한 5천 마리씩 정도 조금씩 유지만. 그러다가 왜 양잠이 전업이 안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물어보니까 1년 연중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하면 끝이니까 그때 돈 벌고 나면 나머지 뭐 굶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럼 1년 내도록 팔 수 있는 방법이 뭘까? 1년 연중 내가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누에를 일단 인터넷에 한번 올렸습니다. 올려서 팔기를 시작했었고, 일단 신시장 개척에 대한 아이디어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실 지금 우리 양잠 농민들이 만드는 제품들 소비자가 과거에 1990년대 처음 누에가루가 나왔을 때부터 해서 50대, 60대, 70대, 80대, 지금 우리의 소비자들은 거의 7, 80대가 주 고객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소비성이 크거나 많은 물건을 사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면 젊은 20, 30, 40대가 소비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먹는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사서 부모한테 준다든지 사서 남한테 선물하도록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곤충이 나중에 뭐 단백질 대체원이 된다, 소고기, 돼지고기 대신 닭고기 대신 먹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곤충 산업 붐이 일고 있지만, 제 아주 개인적인 생각에는 30년은 지나야 된다고 봅니다. 고기 값이 너무 비싸서 우리가 곤충을 대신 먹을 때가 오려면 30년은 지나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멀리 보고 키워나가자. 소비자들을 키워나가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농촌 교육농장을 운영하면서 아주 어린 친구들한테 누에가 왜 좋고, 누에가 얼마나 착하고 사람도 공격 못하고 자연에 이롭고 너희들에게 이롭고 너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로운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20살이 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누에를 만났을 때, 나 어릴 때 그 큰 누에 선생님이 누에 이거 건강 어디에 좋다 했어. 그럼 운동할 때 단백질, 프로틴, 정제된 프로틴이 아니라 누에가루를 먹으면서 운동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부터 키우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먹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했잖아요. 한 30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누가 먹을까? 누에가 이렇게 좋은데 줘도 벌레라고 탓하지 않고 먹을 동물은 뭔가?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어떤 동물이 먹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 반려동물들이 떠올랐어요. 자, 반려견, 반려묘가 반려견, 반려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지가 20년이 됐답니다. 원래는 강아지, 고양이였어요. 개, 고양이. 근데 반려견, 반려묘라고 단어를 붙인 지가 20년이 됐고, 그게 붙여지고 난 20년이 지나니까 강아지, 고양이한테 알츠하이머하고 당뇨병이 오기 시작하네요. 근데 누에 가루를 개들한테 먹이니까, 그걸 만든 사료를 만드니까 당뇨하고 인지장애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강아지는 인지장애 증후군 온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고객들이 사서 먹이네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강아지, 고양이 시장은요, 사실 사료를 만들어도 마케팅비를 최소 시작이 1억부터 써야 됩니다. 강아지, 고양이 사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수입되는 것부터 해서.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돈이 없어서 너무 하기 힘든 시장, 경쟁하기 힘든 시장이겠다. 박람회도 수번 나갔다 왔지만은
부스 B부터 이 꾸미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뭐 하림에서 사료를 만들고 대기업에서 사료를 만들기 때문에 저 같은 소기업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시장이 뭘까? 작은 동물들. 생각해보니까는 파충류, 조류, 설치류, 양서류 다 곤충을 주식으로 하는 동물들이네? 이 시장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컸습니다. 작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카페에 다 가입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파충류, 조류, 양서류, 설치류 있는 카페들 다 가입해서 공짜로 뿌렸습니다. 자, 여기는 설치류. 요 보시면은 요즘 다람쥐를 키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몰라서 그런데 피그미 다람쥐, 진짜 다람쥐, 햄스터 이런 거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번데기를 사가요. 누에를 먹는 게 아니고 외국에 보면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그 작잠 번데기 큰 거를 한 손에 이렇게 안고 그 안에 있는 번데기 액체를 먹는 그 영상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데기 살아있는 채로 파네? 그래서 한번 사서 먹여보더니만 이게 시작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햄스터한테 번데기 파는 게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에 개구리들이 누에를 먹습니다. 아주 잘 먹습니다. 그 다음에 파충류, 도마뱀들, 앵무새, 구구안조 이런 새들은 겁이 많더라고요. 살아있는 누에를 못 먹어요. 그래서 알갱이로 된 사료를 새들이 먹는데 거기다 제가 누에 가루를 뿌려주라 했어요. 보면 누에 가루를 뿌려주고 밑에는 뭘까요? 뭡니까? 동결 건조된 누에 원형을 보냈어요. 벌레인 걸 인식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벌레. 그러니까 새들이 잘 먹더라. 자, 영상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충류, 양서류, 설치류들 전부 다 먹이를 귀뚜라미 아니면 미롬만 썼었습니다. 제가 누에를 팔기 전까지 귀뚜라미랑 미롬만 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겠지만 귀뚜라미랑 미롬에 비해서 누에가 영양적으로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 얘들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도마뱀을 판매하는 사람, 도마뱀을 입양해서 가정에서 키우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도마뱀을 분양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누에가 왜 필요할까요? 업자 입장에서는 귀뚜라미랑 미롬 먹인 것보다 누에를 먹이면 빨리 큽니다. 성장이 좋고 건강합니다. 당연하죠. 누에는 단백질도 높고 지방은 낮고 불포화 지방에다가 뽕잎에 있는 아미노산 18가지, 미네랄 10가지, 비타민 5가지까지 귀뚜라미랑 미롬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좋은 성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큽니다. 빨리 크면 뭐가 좋을까요? 도마뱀이 빨리 크면 빨리 교배를 해서 빨리 알을 낳아요. 자손들을 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도마뱀을 더 많이 키울 수 있고 더 빨리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뭐가 좋을까요? 요즘은 반려동물들을 자식처럼 생각하잖아요. 귀뚜라미랑 미롬은 냄새가 나요. 그리고 동족 포식도 하고 먹는 거에 따라서 똥 냄새나 변 냄새 이런 게 아주 심한데 누에 어떻습니까? 집에 갖다 놔도 아무런 냄새가 안 나요. 오히려 향긋한 우리 뽕잎 향만 나잖아요. 관리하기 편하죠. 바깥에 안 기어나가죠. 안 징그럽죠. 부드럽죠. 애들 소화 잘 되죠. 그러니까는 내가 얘한테 뭔가를 베푼다. 뭔가를 얘한테 해준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21년도 8월 달에 누에를 파충류 먹이로 이제 팔기 시작했습니다. 리뷰가 이제 하나도 안 달렸겠죠, 당연히. 22년도에 리뷰가 28개가 달리고 23년도에 249개가 달리고 24년도는 제가 못 찍어놨습니다. 25년도 올해는 3,000개 이상의 리뷰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사서 먹였다는 겁니다. 자, 제가 누에만 키우면 안 되겠죠. 아까 그 영상의 대부분이 제가 키우는 도마뱀들을 제가 먹이는 겁니다. 제가 키우면서 영상을 찍고 먹여보고 2마리 중에 1마리는 이 도마뱀이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이유가 평생 사료만 먹어도 잘 크는 도마뱀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성인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다른 큰 도마뱀들은 무조건 곤충을 먹여야 돼요. 근데 저 도마뱀만 사료를 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거고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도마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료만 먹인 도마뱀, 누에만 먹인 도마뱀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마케팅도 하고 소비자들한테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도마뱀을 데리고 왔습니다. 현재까지도 도마뱀을 키우고 지금은 도마뱀까지 분양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마뱀을. 그리고 가장 처음에 파충류, 설치류 이쪽
소형 특수동물 오기 전에 이게 반려견 반려묘 전용 그 당뇨랑 인지장애 증후군 사료 만들어서 박람회 나간 거예요. 사료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 건식 사료는 현재 너무 가격이 누에 가루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비싸가지고 내렸고, 요거는 습식 사료입니다. 습식, 간식이 아니고 사료 대용이에요. 노견들은 사료를 소화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습식 형태로 왼쪽이 강아지, 오른쪽이 고양이용 세 가지 맛으로 해서 판매를 현재 하고 있고, 나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저는 경상북도에 있으니까 뭐 예천, 영천, 상주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거와 제가 개선했던 점들, 앞으로 우리가 뭘 개선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조금 페이지를 만들어 왔고, 자, 현재는 제가 듣기로, 실제로 본 건 아니지만 듣기로 전국에 있는 양잡 농민들 중에 대부분이 누에 가루를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다. 홍잠도 힘들어서 별로 없고 누에 가루가 대부분이다라고 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장에는 1령은 너무 어려서 판매 안 하고 2령, 3령, 4령, 5령, 번데기, 실켜기, 그러니까 재사용 누에고치, 절각견, 나방까지 다 팝니다. 그걸 다 팔려면은 끝까지 키울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누에 가루 하나만 바라보면 5령 3일에 주스는 그만인데, 우리는 양잡 농민이잖아요. 나방까지 다 키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옆에는 제가 키운 거고, 그리고 제가 손에 쥐고 있는 것 중에 제 손 기준으로 왼손에 들고 있는 5령 3일 누에는 과거에 제가 아는 방식대로 누에를 훑쳐 주운 겁니다. 훑쳐 주어서 동결건조했을 때 어떻습니까? 뽕잎, 줄기, 뽕잎, 똥 이런 것들이 많죠. 오른손에 있는 거는 누에만 있습니다. 우측 사진이 뭐냐? 견사선입니다. 5kg를 분쇄했는데 500g의 견사선이 나왔습니다. 이게 잘 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저희는 5령 3일 누에 수확하면 한 마리당 무게가 얼마냐면 1.5g입니다. 저희는 1.5g에서 딱 줍습니다. 더 이상 무게 늘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갈면 견사선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100% 순도 100% 누에입니다. 뽕잎, 줄기, 이파리 전혀 없습니다. 똥도 다 털어내고 갑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누에가루를 가장 비싸게 팝니다. 주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저희는 동결건조 원형으로도 누에를 팝니다. 야, 그거 병잠 섞여 들어가면 어떡할래? 야, 그거 시꺼멓게 죽은 거 들어가면 어떡할래? 보십시오. 저희는 병잠 다 골라내고 병잠을 아예 안 만들게 키우면 되죠. 오로지 정상적이고 깨끗한 5령 3일 누에만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싸게 팔 수 있죠. 이건 누에 가루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팝니다. 자, 오른쪽에는 누에까지도 너무 징그럽고 무서워서 못 만지겠다 하시는 분은 동결건조 원형을 사서 저렇게 도마뱀한테 먹이는 거예요. 저거 살아있는 누에 아니고 동결건조 원형 누에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머리가 좀 복잡해지실 것 같긴 합니다. 의잔 받아가지고 키워가지고 밥 열심히 먹여가지고 5령 3일 되면 주워가지고 동결건조해서 갈면 끝이었는데, 제가 번데기도 만들어라, 고치도 만들어라, 나방도 만들어라 이러면 정신이 없겠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기술, 우리 말고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제가 현재 제일 고민이 되는 건, 저는 벌써부터 후계자를 찾고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물려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제 밑에도 물려받을 사람이 없는데, 지금 제가 아시는 대표님들, 양잡 농민 대표님들 다 여쭤봐도 자식분들부터 포함해서 주변에 자기 걸 물려받을 분들이 없대요. 저보고 자꾸 그 지역으로 오래요. 자기 거 다 준다고. 그렇게 할 정도니까 우리가 한 가지가 아닌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아야 그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들에게 뭔가 비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수치로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반려견, 반려묘, 이 전체 반려동물 시장입니다. 전체 100% 중에서 반려견이 70% 이상이고요. 반려묘가 거의 한 30%, 열대어도 누에 먹습니다. 500만원짜리 이렇게 큰 열대어 있지 않습니까? 막 700만원, 1000만원짜리. 이런 애들은 누에, 사령 누에 물에 퐁당 넣어주면 싹싹 잡아먹어요. 거북이도 물속에서 먹고. 햄스터, 곤충, 거북이, 토끼, 새, 파충, 기타 파충류 그림 다 있죠. 자,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전체 사료, 입양, 분양,
용품 다 하면 12조 원인데 반려동물들이 먹는 것만 하면 2조예요. 근데 2030년 되면 6조 이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먹는 시장에서 반려동물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게, 야, 2조에서 0.1%만 먹어도 200억이네? 20억인가요? 뭐 하여튼 1%만 먹어도 200억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국에 있는 오령 3일두의 전체 매출이 200억이 안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정보 통계 자료를 볼 때. 우리가 경쟁해서 다 팔아도 200억이 안 되는데 사료 시장 들어가가지고 내가 손톱만큼만 차지해도 200억 혼자 벌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하는지 이유입니다. 소모되는 그런 용품들보다 먹는 사료, 음식, 그러니까 강아지 사료들 시장이 훨씬 더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긴 봐야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가 반려동물의 인식이나 교육이나 뭐 처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데 미국 반려동물 시장 또한 계속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팽창하고 있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라갈 것이다. 이게 전 세계의 흐름입니다. 따라갈 것이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한테 누에를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작지만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농장에 와서, 학교에 가서, 또는 그 성주에 참여하시는 대표님들, 어머님들 모아가지고 불러서, 그리고 이제 매년 저희는 진로 교육을 하는데 특수 아동들 대상으로 진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육할 때 가장 처음에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교육의 목적은 너희들이 6주간의 교육을 받고 나면 우리 농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것이 이 교육의 목적이다라고. 너희가 20살이 되어서 이 농장에 와서 일을 한다고 하면 나는 너에게 무조건 일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교육을 시작합니다. 다음은 박람회입니다. 23년도부터 해서 열심히 특수동물, 이제 파충류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충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 박람회고요. 박람회에 참석해서 누에를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3년도에 박람회를 갔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이 미롬이다! 미롬이다!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야, 요건 누에라는 거야. 24년도에 절반은 미롬이다! 절반은 누에다! 이러는 거예요. 25년도에는 하이 농장이다! 누에다! 이러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24년도 11월에는 누에 유전학을 파충류 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강의를 했습니다. 누에는 이러한 곤충이고 왜 당신들이 파충류에게 먹이로서 사용했을 때 어떠한 영양 성분 때문에 파충류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심포지엄으로 강의도 했었습니다. 최근 25년 5월 수원에 박람회 갔었죠. 올 1월에는 미국에도 갔었습니다. 미국의 대형 파충류 박람회에 가서 홍보만 하고 왔습니다. 홍보만. 누에가 뭔지. 그리고 사실은 홍보를 하기보다는 미국에는 누에를 팔고 있다고 들었는데 뭐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팔고 있을까. 우리 아시아,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이 누에 주 원천지이고 미국과 유럽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에서 잠종을 받아가서 이제 그 기관에서 받아가가지고 거기서 번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LA에는 굉장히 물도 없고 이래가지고 뽕나무가 크질 않는데 어떻게 키우지 했는데 사료, 일본에서 배운 기술로 사료를 만들어서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사료로 누에를 얼마나 잘 키우는지도 볼 겸 갔는데 간 김에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영상과 그 제 가방에 작게 담아간 동결건조 누에 가루를 시식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한 명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줬어요. 제가 동결건조 누에 원형을 그날 누에를 한 200마리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배가 불러가지고 밥도 안 먹었는데 제가 계속 먹으면서 먹어봐라 괜찮다. 이건 누에다. 원래 이거는 다이어벳 당뇨에 좋은 식품이다. 동물들 먹이가 아니었다. 조금 덩치 있는 친구들, 당뇨 있을 것 같은 친구들 불러가지고 계속 먹였어요. 근데 첫날 하는 말이 이거 그린빈 맛이 난다. 완두콩 맛이 난대요. 콩 맛이. 단백질이 많고 이제 뽕잎에다가 누에가 그 단백질이 많고 깔끔하니까 콩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린빈이라고 그린빈, 테이스트 그린빈 이러면서 그냥 막 뿌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먹이고
또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그 채널을 통해서 DM으로 누에를 수입하고 싶다라는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곤충은 국가랑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출도 동결 건조 누에나 누에 가루로 준비를 해서 수출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으로. 그리고 원래 제가 이렇게 SNS나 미디어에 얼굴을 내비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원래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페이스북도 안 깔았고 인스타그램도 안 깔았고 전 유튜브도 안 봅니다. 지금도 안 보지만은 이런 휴대폰이나 가만히 앉아서 이런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항상 움직이고 활동을 하지, 취미를 가지지, 운동을 하거나 이런 걸 하지, 이렇게 작은 화면을 가만히 앉아서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업을 하니까, 누에를 알려야 되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도 열심히 지금 의뢰만 들어오면 바로바로 돈도 안 받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요 대표님은 정부르라고 140만 유튜브인데, 생물 하는 업계에서는 초등학생들한테는 초통령이랍니다. 사인회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농장에 와서 번데기와 누에고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영상을 찍었었고, 트로트 가수 이찬성 씨 아십니까? 이찬성 씨도 파충류에 관심이 있어서 파충류를 키우면서 이제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농장에 와서 누에를 키우는 농장의 일 알바생으로 촬영을 하면서 했던 거고, 농촌진흥청에서도 이제 6차 산업 인증 기업으로 이제 멘토 멘티 형태의 이런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협조를 했었고, 또 오인트랩타일이라는 파충류 업체 대표님 채널, 또 대구 MBC, 그리고 저도 올해 5월부터 자체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하는 이유는 돈을 벌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누에를 알리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뭘 하는 거냐면, 저희가 누에를 팔다 보면 동일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살아있는 누에를 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형은 며칠 살아요? 10마리 뽕잎 얼마나 줘야 돼요? 얘가 안 움직여요. 자고 있는데 자는 건지 모르는 거죠. 얘가 오령이 됐는데 손가락만큼 컸는데도 고치를 안 지어요. 왜 그럴까요? 얘가 자꾸 바깥으로 기어나가면서 물을 흘려요. 왜 그럴까요? 이 똑같은 질문을 수천 개를 받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그 CS를 하는데 수천 개를 받다 보니까 정보 제공용으로 만들었어요. 조회수가 안 나오지만 아주 지식이 알찬, 그러니까 누에를 키우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서 보셔라. 정독하시고 와서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셔라.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하루 종일 전화가 너무 많이 왔어요. 네, 시간을 제가 안 보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얘가 오리야. 오리. 쟤는 거위. 뭐야? 공작이야? 공작새야. 진짜 예쁘다. 어머머, 혜정아, 이 친구 봐. 어머. 너 여기 있어. 어머. 어? 왜 밖에 나 돌아다니는 거야? 여기 있어?